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신살론 비결 12운성에서 장생지, 장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장생일주는 병인, 무인, 정유, 기우, 임신, 계묘 등 6개의 일주가 일지, 장생지에 해당이 되고 월주와 일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면서 타 간지도 파악해야 한다. 이 장생일주는 대체적으로 간지 상생이 되기 때문에 매우 필요한 편이다 그래요. 그래서 음간은 대체적으로 천간이 지지를 생하는 형태이고 양간은 지지가 천간을 생하는 형태이다 그래요. 그래서 가령 병화일간이지만 임목장생지가 연지에서 올 수도 있고 시지에서 올 수도 있는데 또한 음일간은 양일간과 포태법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특히 음천간이 지지를 생하는 음일간의 장생지는 일간이 신약하다면 도로무공 인생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일간이 신강해야 된다. 이것이 조건이다 그래요. 그래서 병화일간의 경우 임목이 장생이지만 정화일간은 병화와 같은 화기이면서도 임목의 사지가 되므로 양간과 음천간은 다르다. 이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요. 남자, 여자가 다르고 태양과 달이 다르고 태양과 별이 다르다. 이러한 것처럼 음양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환경이다. 가령 하나의 나무가 있어도 나무에 기둥이 있고 가지가 있고 또는 가지가 있고 이파리가 있고 이러한 상태의 음양 관계가 모든 만물에는 각기 작용을 한다 그래요. 즉 다시 얘기하면 인체에서도 천지인 삼재를 형성을 해서 머리와 몸통과 다리가 있듯이 모든 부분은 그 천지인 삼재로 구성이 되었고 크게 이 체와 용의 관계가 있으며 음적과 양적 관계, 내적과 외부적 관계 이러한 부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같은 간목이나 을목이 목기라 한다 그래도 이 간목 해수의 장생이 되는 이 을목 또한 해수에서 장생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간목은 해수가 장생이고 해수는 편인이며 을목은 오화가 식신이지만 장생지이고 병화는 임목이 편인이지만 장생지이다. 정화는 유금이 장생지이고 편재이며 무토는 임목이 장생지이고 편관이며 기토는 유금이 장생지이며 식신이다. 그러나 무기토는 병정화에 업혀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기토는 타천관과 같이 대입을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무토의 임목은 관성일 뿐이지 나의 모친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 즉 장생지다 하는 얘기는 새롭게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장생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기토의 유금은 식신인데 식신이 기토를 낳을 수가 없으며 내 자식이 어떻게 나를 낳느냐. 또는 무토는 임목은 나의 자식성이요 관살이 되는데 이 관살이 무토를 낳을 수가 없다 그래요. 다만 기의 강약 내지는 이러한 부분의 그 약간의 이 부분을 갖다 보기는 하지만 편관과 식신과 또는 임목이 장생이다, 유금이 장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가령 무토는
무토의 사화는 편인이고 무토의 오화는 정인이기 때문에 무토의 정인은 오화다. 그리고 기토의 정인은 사화다. 그래서 무기토는 인수의 정인이 무기토를 낳는 그러한 관계이지 유군과 인목이 무토 기토를 낳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양천간 다른 무기토를 뺀 다른 천간은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다. 그래서 경금은 사화가 장생지이며 사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편관이다. 신금은 자수가 식신인데 장생지요. 임수는 신금이 편인인데 장생지요. 계수는 묘목이 식신인데 장생지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양천간은 나의 인수성이 나를 낳는 과정이기 때문에 장생에 해당이 되지만 음천간은 식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신은 나의 자식이다 그래요. 여자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식이 나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응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월주는 사주 전체의 환경으로 일간은 자자지지에서 성격이 드러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자세히 이 부분은 꼭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 두시라 그래요. 이 경우에 양일간은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음일간일 때는 을목은 오화가 장생이요 정화는 유금의 장생이요 기토는 유금의 장생이요 신금은 자수가 장생으로 또한 계수는 묘목이 장생을 하는데 이처럼 음일간들은 식신이 나의 장생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일주는 월주에서 파생된 것이므로 월주에 포함된 개별적 성분, 그래서 개체가 되는데 가령 병인일 30일에 31주가 포함된 것이므로 기의 강약은 월주에서 찾고 일주는 월주라는 환경에서 나타남이므로 각주 본연의 성질로 작용한다. 가령 5월에 을목일간이라면 을목의 장생지이지만 간목에서는 사지가 된다. 왜냐하면 모든 음천간들은 양천간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각기 오행을 완성하는 작용이다. 그러므로 음간은 월지에서 기의 강약 환경을 살피고 타지지에서 신강신약을 적용하는 방법을 취한다. 즉 음간, 음생양사, 양생음사의 방법 이대로를 취하는 것이기는 한데 월지에서 월지가 일간의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살아가는 일주, 개별적 성분을 적용을 하는 것이다 그래요. 간목은 해수에서 장생하며 묘목에서 최고의 왕성한 힘이 되고 점차 힘이 약해져 가며 을목은 오화에서 생하여 후진하여 묘목에서 최고의 왕성한 힘이 되므로 목기는 목국을 이루고 화기는 화국을 이루며 금기는 금국을 이루고 수기는 수국을 이루게 된다. 즉 모든 삼합은 좌오 묘유 왕지에서 최고의 왕성한 힘이 되는데 그러므로 12지 신살 또한 삼합에 근거하여 신살이 이루어져 있고 그러므로 목기는 해묘미 삼합으로 간목일간이라면 해수는 생지이고 묘목은 왕지이며 미토는 묘지가 된다. 그런데 을목은 음간이므로 양천간의 특징과 다르다. 을목은 간목에서 전이된 기운으로 즉 간목이 변화한 나타남이 을목으로 나무의 가지이며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인호술 화국에서 을목은 나타나게 된다. 즉 을목은 병화라는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의 생지인 임모, 왕지인 오화, 병화의 묘지인 술토에서 병화는 임묘한다. 그러므로 병화의 어머니인 을목은 자식의 죽음과 함께 을목도 임묘한다.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는 자식인 병화가 사방하므로 어머니인 을목 또한 삶의 희망을 상실하고 자식인 병화와 함께 임묘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음천가는 내 자식의 임묘하는 지지의 음천간 또한 임묘하게 된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이 죽으면 가장 슬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양천가는 자기 당월에서, 그러니까 이 해묘미,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그러면은 간목, 병화, 경금, 임수가 되는데 이것은 전부 다 자기 해당 왕지월의 삼합 기운에 묘신이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양천간과 음천간이 이렇게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화기를 대표하는 병화는 인호술 화국을 상징하며 임목의 생지 오화의 왕지 술토의 묘지가 되는데, 육글의 을목과 마찬가지로 정화는 병화의 복사 열기로 작용하고 병화가 이룩해 놓은 토대 위에서 사유축 금국이 자신의 활동 무대인 권역대이고 경금이 임묘하는 축토에서 정화 또한 임묘하게 된다. 금기를 상징하는 경금은 사유축 금국으로 사화에 장생하고 유금의 왕지이며 축토의 묘지가 되는데, 금기의 음천간인 신금은 경금의 숙살지기 기운을 물려받아 만물의 완성을 이루는 작용을 하는데, 신자진 수국이 자신의 활동 무대인 권역대이고 신금의 자식인 이임수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전이하고 이임수 자식이 임묘하는 진토에서 신금 자신도 임묘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수기를 상징하는 임수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계수에게 전이하고 계수는 새로운 선천 문명을 열게 되는데, 계수의 자식인 간목이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전이하고 간목 자식이 임묘하는 미토에서 계수 또한 임묘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음천간, 양천간의 모든 속성, 인묘의 속성, 이 부분까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왜 양간의 묘지가 틀리고 음간의 묘지가 틀리고 등등등 따진다면 공부를 한참 더 하셔야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양사, 음생, 음사양생이 우주의 윤회이고 십천간이 음양간의 차이점이다. 또한 이것에서 12신살과 12포태법을 형성하게 된다. 각기 천간은 자기 고유의 권역대가 있으므로 거기에 맞게 양천간은 양천간대로 대입하고 음천간은 음천간대로 대입하면 될 것이다. 가령 월지가 미토라면 미토에서 타지지의 힘의 강약을 살피면 될 것이고, 월지와 일간과의 관계, 월지와 일지와의 관계, 그리고 일지와 일간과의 관계, 그리고 타지지와 일간과의 관계, 또는 타지지와 일지와의 관계 등 힘의 강약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야 하는데, 사주 전체의 강약의 기운은 월지와 관계성, 이 부분을 살피고, 또한 그 일지대,
월지. 그러니까 모든 지지들 또한 지지가 월지가 미토이고 내 일지는 예를 들어서 묘목이었었다. 일지는 묘목이었으면 을목에 미토를 만난 것이다. 묘중 을목과 미토와의 관계성의 강약을 살피면은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현상을 살피게 되고 삼라만상이 상대성인 음양대립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무리 좋은 장생의 뜻이 있어도 선악에 대립이 있듯이 시신과 귀신으로 구별되는 것이니 시신과 귀신을 먼저 구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만약 신강명식인데 사주에서 장생으로 왔다면 종격이 되지 않는 한 귀신일 뿐이니 시기장생의 뜻을 정반대로 감명하면 될 것이다. 장생이란 사람이 모체로부터 처음 출생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개척과 전진, 창조와 발전을 위한 강한 의욕이 앞서며 행동이 민첩하고 진취력이 강하다. 막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으므로 온건하고 순수하며 남과 다투지 않는 성격이다. 그래요. 그러므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남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적군을 만들지 않는 성격이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적군이 없을수록 발전 가능성이 크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성격 이러한 부분에서도 뭐 무조건 불평, 불만, 그리고 싸우자고 대들고 상대의 잘못을 꼬치꼬치 파내고 내지는 이러한 사람들은 발복할 가능성이,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 왜냐하면 적군을 많이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나 성격이 두루뭉실하고 좋은 사람들, 될 수 있는 한 적군을 만들지 않는 그러한 성격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래요. 그래서 장생지는 성격이 온순하고 정의감이 있으며 우길승천의 기세가 있고 특히 시신작용에 월장생이라면 더욱 길하다. 또한 장생지의 동주천간이 일간과 길선한 관계로 시신이라면 더욱 길하고 장생지가 형충되었거나 동주천간이 일광과 무정관계라면 좋은 영향력이 감소하고 기신이라면 좋은 뜻과는 거리가 멀다. 장생지가 시신이라면 총명하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을 지니며 장수하게 된다. 왜냐하면 성격이 좋고 순수하고 적군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따르게 되고 그래서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대체로 장수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월장생이나 시장생이라면 두뇌 총명하고 근면성실하며 조숙하여 조상의 전통을 계승하고 셀러리맨은 윗사람의 도움으로 출세하며 부부가 원만하고 가정이 화평하다. 일지장생도 나쁘지는 않으나 배성이 어머니 궁의 효신살이므로 부부정이 양호하지는 않지만 신약한 사주는 무난하다. 그러나 신강하다면 이미 일지가 기신일 것이므로 배우자 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장생지는 양지에서의 미숙한 영육에서 홍계의 형체를 벗어나 인간계에 태어나 인간과 함께 살아야만 하는 세상이 장생지이다. 즉 사절태양의 과정을 벗어나 육체 속에 갇힌 태아가 인간으로 변한 것은 장생이라 하는데 이것은 벌써 장생지부터는 현실 생활 이 부분에 집중하게 된다 그래요. 사묘절태양은 현실보다도 형 이상의 생각, 그러니까 영적인 생각, 지식의 생각, 종교인의 생각 이런 부분에 더 강한 그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임목에서부터 임묘진 사오미까지는 대체적으로 현실 생활에 집착이
강한 편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주 자연의 음양 기가 합쳐서 새로움의 창조물로 태어나는 것을 뜻하는데, 그러므로 인간 사회에서 처음이며 출발, 시작, 계획, 청사진, 꿈, 목표 의식,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작점이 되는데, 자연계에서 동지에서 일양이 희생하여 천지인 삼재의 인에 해당하는 인월과 같은 상태로 오랜 고통을 겪고 만물이 화생함과 같다고 표현함이 옳을 것이다. 장생인 인월에서부터 세상 만물을 생화하여 성장시켜 나가게 되고 술토에 임묘시켜 겨울로 행하는 해자축은 세상 만물의 겨울이고 빙하기이며 새로운 생명 탄생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블랙홀이다. 장생이란 빙하기를 벗어나 해동되어 감을 상징하고 만물이 화생되어 감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세상 만물이 순박하고 여림으로 각별하게 보호함이 마땅한 것이 장생이다. 인간으로 치자면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가 장생지이다. 세상 만물 중에 사람 꽃이 제일 향기롭고 아름답다고 했는데, 어느 꽃은 잎이 만들어지기 전에 피는 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꽃은 잎이 만들어진 후에 피는 꽃이 있다. 부모의 꽃은 자식으로, 자식이 태어나 웃는 얼굴의 행복함, 그것이 인간으로는 최고의 향기가 될 것이다. 모든 꽃은 향기롭고 아름다우며 자기를 마음껏 나타내고 순수하여 마냥 보호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연약함이 깃든 꽃이 장생의 꽃이다. 태어난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웃음을 주기에 축복이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까르르 웃는 웃음만으로도 인간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일시에 해소하니 장생띠를 가진 부모, 조상, 형제가 어찌 행복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무한한 축복이고 행복합니다. 강아지나 병아리 등은 어린 생명으로 강아지 일대, 병아리 일대가 예쁘지 조금 커서 털갈이를 할 무렵이 되면 부모 품을 떠나 자기를 나타내는 자오묘유 목욕과 같은 때는 인위적인 것으로 꾸밈이란 것이 발생하지만, 인신사회의 장생지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아름다움에 해당한다. 즉 꾸미지 않는 자연, 그대로 순수합니다. 너무나 연약하여 안아주면 부셔질 것만 같은 그러한 순수함의 결정체가 바로 장생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사람꽃에 해당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먹었던 모든 음식과 호흡 속의 청기가 아버지의 양기와 합의되어 하나의 결정체 정자를 만들고, 어머니는 땅에서 나는 신선하고 향기롭고 영양 가득한 음식의 결정체와 호흡 속에 하늘의 청기인 음기가 합의되어 난자로 형성되어 가로 1과 세로 1이 합해서 음양 합의되어 10 완성을 이루고 체를 이루어 영육인간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인 절태양을 지나서 인간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구성원으로는 아직은 미약한 상태가 장생지이다. 장생지에는 과거지향적인 양지로 돌아가는 후퇴성이 있고, 또는 목욕지로 전진해 나가는 전진성이 있으며, 또는 멈추고 머물고자 하는 정체성의 현상이 나타난다. 세상 만물은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지향으로 되어 있는데, 즉 목기라고 할 때 화기로 변화되기 위해서
목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로서 그 마음이 운명을 만드는 것인데 과거 지향성이거나 정체성이거나 전진하는 3단계를 가지게 된다. 이것이 인간에게 부여된 숙명과 같은 작용을 하는데 인생의 생로병사, 희노애락, 길운명, 흉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전진성과 후퇴성, 그리고 정체성이다. 장생지가 아무리 길성이라 해도 그 사람의 사주에서 전진해야 하지만 후퇴성이거나 후퇴해야 하지만 전진해서 목욕삼의 삶이 되느냐는 그 사주의 구조 배합에서 결정된다. 이것에서 성공, 실패, 행복, 불행이 엇갈리게 하는 작용을 하는데 특히 대운에서 순행이냐 역행이냐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사주가 편고하다면 그 피해는 더욱 크게 작용하는데 비록 사주에 문제가 있다 해도 강한 정신력과 노력함에 힘을 부여해 주는 것이 대운의 영향이다. 비록 병든 허약한 몸일지라도 길대운이라는 약을 얻은 즉 강한 정신력으로 대업을 이루도록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신 역시 얼마나 유력하여 일간의 정신을 보호해 주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특히 대운에서 순행이냐 역행이냐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사주가 편고하다면 그 피해는 더욱 크게 작용하는데 비록 사주에 문제가 있다 해도 강한 정신력과 노력함에 힘을 부여해 주는 것이 대운의 영향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모든 인간은 대운의 덕을 보면서 살아가고 대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요. 비록 병든 허약한 몸일지라도 길대운이라는 약을 얻은 즉 강한 정신력으로 대업을 이루도록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신 역시 얼마나 유력하여 일간의 정신을 보호해 주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부모, 조상, 형제가 아무리 나를 예뻐하고 보호해 준다고 하지만 비 오는 날 우산이 없다면 또는 태풍이 불고 먹장 같은 눈이 내린다면 화무 시비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있을 때 나누고 베풀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주가 전진해야 하는데도 과거 지향으로 후퇴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전생 업장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과 같으므로 업인을 정리해야 한다. 대체로 전생 업인이 적은 사람은 미래지향적으로 긍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지만 업인살이 중중하다면 과거 지향적으로 어둡고 칙칙하며 되는 일이 없으며 근심 걱정으로 얼굴이 어둡고 지난 과거를 붙들고 늘어져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타인의 잘못만을 탓하게 된다. 자신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운이 그러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마음으로는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지만 마음과 같이 안 되는 것이다. 현재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들고 미래의 나를 만든다. 그러므로 밝은 마음으로 긍정을 습관화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다가오는 내일은 충분히 행복 인생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정체성이란 장생지로 태어나 부모, 조상, 부모, 형제, 윗사람 등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지만 과거와 미래의 사이인 지금 현재에서 갈등하고 현재의 축복 속에만 빠져 헤매는 정신을
정체성이라고 말한다. 연지 장생으로 희신이라면 조상과 부모가 장수하였고 행복 번영을 누렸으며 전진 발전된 삶을 살았고 친부모와 인연이 강한 것이니 어린 시절 행복이 보장된다. 조부가 후덕하며 혹 연천간이 재성이고 연지가 일간의 장생이라면 부귀 가문에서 출생하고 조상의 재물덕이 크다. 그러나 재성천간이 뿌리가 없다면 바람에 날아가는 재물로 재난 풍파 당할 것을 상징하거나 혹은 비겁과다하다면 조상의 재물로 인하여 형제간에 쟁투가 있을 것을 상징한다. 월지장생이 희신이라면 부모, 형제, 동료의 도움이 크고 부모, 형제에게 영화가 있으며 신망, 재능, 명성을 얻고 장수하며 친부모와 인연이 강하며 인덕이 많아서 매사가 순조롭다. 또한 형제들도 부귀하고 장수하며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다. 일지장생으로 시신이라면 배우자가 현명하고 장수하며 가정이 화평하고 많은 사람의 인덕이 있을 것을 상징한다. 그러나 신강사주로 효신살에 해당한다면 배우자의 덕이 줄어들고 재난 풍파하며 혹은 부부 이별수도 있고 부부정이 적게 된다. 그래요. 여명은 건강하고 심신이 안정되어 귀자를 길러내며 행복을 창조하는 삶을 사는데 가령 일지가 장생으로 희신이 된다면 여자는 건강하고 심신이 안정되어 귀자를 길러내며 행복을 창조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 병인 일주나 임신 일주는 박학무용의 부궁불미에 해당하지만 남자는 무난하다. 연지장생은 어린 시절인 초년 운세를 상징하고 시장생은 인생의 결실을 보는 말년 운세를 암시하며 월일지의 장생은 평생 운세를 암시하게 되는데 시장생으로 희신이라면 자녀와 아랫사람이 건실하고 말년이 안락하며 귀자를 두고 효도를 받으며 행복을 누린다. 어느 사주든지 시주가 희신이 되어야만 행복 인생이 된다. 왜냐하면 시주는 중년 이후 노년과 귀숙지를 상징하므로 시주가 귀신이라면 가정이 화목하고 득자 이후부터 가족이 더욱 화목해지고 행복하게 된다. 신약 명식으로 장생지를 의지하는 명식이라면 문장력이 탁월하고 집중력이 좋아서 직업적으로는 학자, 저술가, 언론인, 연구원, 기획인, 입법기관, 특수기관, 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것이 길하다. 타고난 성품과 능력, 직업을 비롯한 인생사는 일지와 일지의 운기를 12운성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며 관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실제 모든 성격과 직업은 월주와 일지를 기준으로 한다. 월지와 일지에서 주로 그 사람의 성격, 기질, 능력, 직업, 운세 등을 파악하는데 월지가 기본이고 일지는 자기 개성이다. 장생지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나 젖을 먹고 자라나는 시기이다. 간목은 해수에서 장생하고 을목은 오화에서 장생하는데 해수는 북방수기이며 오화는 남방화기이다. 같은 목기이면서도 간목은 북방에서 장생하고 을목은 남방에서 장생하는데 간목은 양기로서 전진성의 기를 상징하고 을목은 음기의 질이며 즉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요. 간목 양천간은 양기로서 전진성의 기를 상징하고 하늘의 기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음천간인 을목은
음기의 질이다. 그래요. 그래서 형 이하의 체로서 역행성의 기를 상징한다. 기는 하늘에서 발생하고 질인 형체는 땅에서 발생한다. 하늘은 조상이요. 땅은 자손이다. 즉 목기의 조상은 수기이고 자손은 화기이다. 즉 기와 질, 이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 기는 하늘을 상징하고 질은 땅을 상징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차이점이 틀리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질이 하늘과 땅이 합쳐져야만 천지가 합해서 인을 탄생시키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전진과 역행성이 합해져야만이 하나의 물상이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양가는 조상의 혈통을 이어받는 것이 장생이요. 음가는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이 장생이다. 간목은 목기의 기둥이고 을목은 목기의 가지와 잎이며 형체이고 나타납니다. 뿌리는 목기의 조상인 북방 수기에서 태어나고 지엽은 목기의 자손인 남방 화기에서 활짝 피어 성장한다. 병화는 태양으로 동방에서 떠오르고 정화는 달로서 서방에서 떠오른다. 태양인 병화는 인목에서 장생하고 달인 정화는 유금에서 장생하는데 해가 뜨는 동방에서는 달이 지고 달이 뜨는 서방에서는 해가 진다. 뜨는 것은 장생이요 지는 것은 사이다. 태양이 장생하는 인목에서는 달이 지고 달이 장생하는 유금에서는 해가 진다. 이것을 양생음사, 음생양사라고 했다. 양기가 생하는 곳에서 음기는 사하고 음기가 생하는 곳에서 양기는 사하듯이 양기가 사하는 곳에서 음기는 생하고 음기가 사하는 곳에서 양기는 생한다. 즉 간목이 장생하는 해수에서 을목은 사하고 을목이 장생하는 오화에서 간목이 사하듯이 무토는 인목에서 장생하고 기토는 인목에서 사하며 기토는 유금에서 장생하고 무토는 유금에서 사하며 경금은 사화에서 장생하고 신금은 사화에서 사하며 신금은 자수에서 장생하고 경금은 자수에서 사하며 임수는 신금에서 장생하고 계수는 신금에서 사하며 계수는 묘목에서 장생하고 임수는 묘목에서 사한다. 음생양사에는 우주 자연의 수많은 비밀을 함축하고 있으니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헛소리하는 망량에 불과하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장생지 일부를 끝마치고 내일은 장생지 이어서 2부를 공부해 보시자고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